반갑습니다. 저는 산청에서 왔고요. 얼레스피는 마을 대표를 맡았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허모영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1기 영양지원사 전문가협회 1기고 그리고 전문인력 과정 2015년을 이렇게 수료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건물 사업에 대해서 주민주도의 마을 문화 공동체 지원 사례, 특히 이제 목화장터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화건물 사업은 좀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2014년부터 문화건물 사업을 받았거든요. 그때가 아마 첫 번째 문화건물 사업이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11년 차로 이어집니다. 현재 이제 문화건물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인데, 사업 목적을 보시면 도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문화활동 지원이라든지 지역의 생활권 문화공동체 발굴 육성, 문화공동체 확대 지원으로 문화예술의 다양성 제공, 이런 목적으로 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하고 지금하고 틀려진 부분이 예비사업이 이제 있고, 예비사업 이후에 1년부터 3년까지 추가로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거든요. 현재 예비사업은 200만 원 정액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예비마을이라든지 청년 공동체, 특정 주제 공동체 있는 곳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되는 건수는 약 13건 정도. 그리고 이 분들이 다시 연속지원 사업에 다시 공모를 하게 돼서 1차년부터 3차년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4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그래서 이제 연속지원 사업은 대략 16건 정도 선정이 됩니다. 지금 올해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전국 경남 여러 곳곳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공유 사업인데, 제가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2014년에 문화공유 사업에 신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게 이제 2014년도에 문화공유 사업을 하게 된 첫 번째 저희 모습인데, 그때 주제는 뭐였냐면 저희 마을 주변으로 대안학교 이제 간디학교가 있고, 간디학교 주변에 배우마을이 3개가 있었어요. 둔철마을, 내가 살고 있는 둔철마을, 그리고 한 곳은 간디 숲속마을, 한 곳은 안솔기 마을, 이 세 군데 마을이 있는데, 이 세 마을이 이렇게 좀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귀촌한 사람, 귀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이거든요. 좀 소통도 좀 잘 안 되고, 또 서로 간에 어떤 문화적인 어떤 공유도 좀 적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획을 해서 세 마을이 함께하는 어떤 음악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각자 이렇게 마을에서 준비를 하고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이제 문화공유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그때 이제 사업비가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라라는 주제로 제가 있는 얼레스피는 마을 농촌 체험장, 옛날 이제 분교인데 거기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체험 행사도 하고, 각 마을에서 이렇게 준비한 합창이라든지 커뮤니티 댄스라든지 또 이렇게 외부 초청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자유롭게 이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면서 마을 간에 소통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운영을 하거든요. 보시면 행사 어떤 사진들입니다. 이런 준비했던 모습들,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합창 연습 같은 것도 했었고, 또 이렇게 행사 날에 이렇게 물건 아나바다 장터식으로 하기도 했고, 또 같이 준비한 음식들을 같이 먹기도 했고, 그리고 또 각 마을에서 준비한 합창, 또 무슨 풍물, 이런 것들 같이 또 공연하기도 했고,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놀았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이제 우리 마을에서 있으니까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기획도 하고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해는 다른 마을에서 이렇게 주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마을에서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이제 기획하는 일이라든지 준비하는 일, 또 이렇게 또 사업비 정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가고 열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 사업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라.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산청에서
이게 프리마켓을 한번 준비를 해서 목화장터라는 것을 만들게 됐어요. 그 2015년도에 뭐 제가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그 목화장터에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행사비를 쓰면 좋겠다. 이렇게 사업을 전환을 시켜서 1차 년도는 마을에서 하다가 2차 년도, 3차 년도는 목화장터를 좀 이렇게 자생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사업비로 쓰게 됐죠. 이 문화공연이 이렇게 같이 섞이는 그런 형태의 장터를 이제 기획하고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년차, 3년차 사업비가 마중물 역할을 했고, 저희는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은 2024년까지 목화장터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 개최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현재 147번째를 했어요. 내일 모레 이제 148번째를 합니다. 여러분 축제 내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 1시에서 4시까지 참여자는 한 30팀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매 방문하는 인원이 400명 이상 방문하고 있습니다. 목화라는 이름은, 목화장터라는 이름은 산천군의 군화가 목화이기도 하고, 목화의 또 그 말뜻이 그 엄마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하게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공물 사업을 그 목화장터에 이렇게 사업비로 써서 지역 주민 공연에 투여를 했고 또 초청 공연에서 목화장터가 이렇게 정착하는데 좀 큰 힘을 이렇게 추가로 이제 더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문화공물 사업. 그래서 이거 2015년에 10월달에 했던 행사 내용이고요. 그리고 2016년도 3년차 때도 이제 그런 어떤 장터에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던 그 행사를 이렇게 써서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사업들을 하게 됐고, 그리고 16년 추석 때도 이런 공연을 문화공물 사업으로 하게 됐고, 이렇게 2차 연도까지 이렇게 그 사업비들을 이렇게 투여하다 보니까 장터가 이렇게 그 군에서 뭐 지원해주는 거 하나도 없이 자생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이번에 이제 98번째 목화장터인데 2020년이었네요. 10월 달이었는데 공연예술 박스터 플레이라고 우리 박진영 감독, 우리 그 5기인가? 3기 이 친구가 이렇게 장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니까 그때부터는 단체나 어떤 그 모임에서 그 시골에서 산청에서는 사람들 모이는 곳이 모으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 어떤 뭐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목화장터에는 항상 4,500명이 있고 이제 공연을 해서 좀 자기들이 그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조인해서 이렇게 오늘은 우리 마을 잔칫날 마을 한바퀴라는 뮤지컬 공연을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래서 장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밴드 회원이 4,500명이라고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940명 정도가 이렇죠. 이렇게 장터를 연다고 공지를 하면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뭐 가지고 나가겠다고. 이런 내용들이 누가 참여하는지, 어떤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부산에서 와서 이렇게 무슨 뭐 만들기 체험을 하겠다고 하는 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계속 참여자들이 댓글을 달면서 누가 참여하는지, 어떤 물품이 나오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뭐 청년이 이렇게 목화장터 모습을 직접 그림을 그려가지고 옷을 프린팅해주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로고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한 4,5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목화장터에 이제 밴드 회원에 가입하게 되면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어요. 지역의 문화적인 정보, 사업 정보, 그리고 뭐 물론 산청 사람뿐만이 아니고 산청 사람들은 70% 하나 되고 나머지 또 30%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고 귀농귀촌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밴드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만나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그 모임도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730명 정도가 봤는데 이거는 2024년 6월달에 147번째 과장터 이렇게 열린다는 공지 내용이고,
여러 가지 행사를 이제 계속 우리 자생적으로 하게 되고, 저희 특징적인 거는 군의 도움이 하나도 없어요. 외부적인 도움이.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인원이 워낙 많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보니까 12월 달에 장터 기금을 모금합니다라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올리면 한 5, 600만 원 정도가 바로 모입니다. 그걸로 이제 운영이. 그리고 밴드에 아무나 가입 안 시키고 이런 정도의 어떤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줘요. 그래서 뭐 정치적, 종교적 글, 그리고 상업적 행위 너무 지나친 거, 그리고 사실이 않은 행위,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서로 약속을 정하죠. 목가장터 모습이고, 그런 장터의 어떤 문화예술인들이 오기도 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판매도 하고, 또 사기도 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목가장터는 어쨌든 플랫폼 형태를 하고 있고, 지역 커뮤니티로서 성공 사례를 뽑히고 있어요. 경제 사회적 가치도 크고, 주민 자발이고 관리자가 없어요. 7월 말이 되면 4,500명이 될 거고, 내년에는 5,000명이 돼요. 왜냐면 이 커뮤니티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입하고 싶어서 이렇게 줄을 수 있긴 뭐하지만 어쨌든 가입하면 도움이 돼요. 정보를 볼 수 있는 어떤 창구,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이렇게 좋은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현상으로 계속 남아있어야 진정한 문화가 정착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의 도움을 받아서 축제가 다시 이어지는 것은 저는 현상이라고 보지 않고 일시적인 지원 효과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렇게 뭔가 만들고 이게 현상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문화예요. 그거는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장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청년들 2세대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도 이렇게 워낙 재밌으니까 계속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사라지면 또 3세대가 할 거고, 결국 군의 도움 없이, 관의 도움 없이 정착되는 것이 진정한 문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이런 어떤 플랫폼이 만든 목적은, 이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대학의 역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각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 주변에서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목가장터를 통해서 다 이렇게 알려지고, 보고 싶은 사람은 목가장터에 오면 돼요. 그런 것들 같이 어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깨어있는 주민을 만들고, 그런 작은 모임을 통해서 미순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게 저는 제 꿈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힘이 되고 지역이 변화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말 뜻있는 기획자와 마을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꿔가는지를 정말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례였는데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굳이 우리가 어려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목화장터라고 명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사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자를 만나볼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요즘 주민 주도의 관광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관광 거버넌스 조직하기라는 제목으로 김해DMO, 공항대 협동조합, 이건